세계 경제를 한눈에 보는 글로벌 경제. 오늘도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재미있는 글로벌 경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좀 큰 그림을 보여주시겠죠? 네, 2019년은 이 황금 돼지해,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망을 하셨을 텐데 지난해보다 올해가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하시는 분들은 세계 경제에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또 낙관적인 전망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건 고작 달걀 1개, 햄버거를 사 먹으려면 2달치 월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단돈 $5를 벌기 위해서 이처럼 엽기적인 장난을 당해주기도 하고요. 남의 무덤을 파헤쳐서 부장품과 유골을 훔쳐서 내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비극까지 겪고 있습니다. Le dije adiós, chao. La voy a extrañar. Y desde ese momento no la veo más. 지난해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국민은 약 300만 명, 올해는 5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도 여러 국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흥국이 어려우면 선진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경제의 핵심인데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세계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비슷한 수치로 전망을 했고요. 줄줄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이 골드만삭스 세계 최대 투자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이 미국 경제를 기대보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5%를 넘어섰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는 2.5%, 2020년에는 심지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가 희석되고 4차례의 금리 인상 단행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at has negative effects on growth in the US by design. They're trying to slow things down. But there are also some spillover effects into the rest of the world, especially the emerging economies. I think we'll still see it in 2019. 미 연준은 올해도 2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경기 침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밝혔습니다. 이 세계 경제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인데 네. 올해 중국 상황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지난해보다 낮은 6%대 초반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점쳤습니다.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역시 미국발 무역 전쟁입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제조업이 2년 반 만에 위축됐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 또한 급감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두와 옥수수 등에 부과하는 관세로만 지난해 29억 달러, 약 3조 2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내수 부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55만 대로 같은 기간 대비 14%가량 감소했는데요. 1990년 이후 처음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We see, China still depends quite a bit on foreign trade, but the domestic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supporting growth. That will also insulate China to some degree from external shocks. 빠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7일에 양국이 무역 협상을 다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9일 전화로 무역 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두 정상 모두 통화 직후에 진전을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 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사실상 기술 패권을 둘러싼 다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5G 기술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보이콧하자고 외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is always at risk from Chinese theft, and the latest generation of Chinese fighters looks an awful lot like F-35s, whether they're steal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entertainment companies, manufacturing companies,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미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한 후유증이 올해 세계 경제 전반에 나타날 것이라는 좀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엔 유럽으로 좀 가볼까요?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영국의 EU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일 텐데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오는 14일로 연기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 비준 실패 가능성이 큰 데다가 이 유럽연합 또한 재협상을 거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노딜이 현실화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자리 75만 개가 사라지고 파운드화 가치는 25% 하락, 국내 총생산 GDP는 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도 유럽연합의 GDP가 1.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ie Risiken eines ungeordneten Austrittes Großbritanniens aus der Europäischen Union sind offensichtlich. 영국 정부는 실제 노딜에 대비해서 추가 수송선 확보에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영국발 경제 불안이 유럽을 넘어서 세계 경제를 흔드는 악재로 치달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주황리 아나운서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